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퇴경아 약먹자의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변비입니다. 우선 변비라고 하면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고 가더라도 굉장히 변을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만을 변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보통 6가지 기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한다, 변이 매우 단단하다, 변을 보고 난 후에도 더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배변 시에 항문에서 막히는 느낌이 난다, 변을 보기 위해서 변비약을 먹어야 하는 등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변을 본다. 이 6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변비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선 변비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가장 먼저, 변비약을 오래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비약은 내성과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내성이 생긴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변비약의 한 종류인 자극성 완화제의 경우에는 내성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고 관련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요. 용법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신다면 내성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변비약을 드시면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변비약을 드신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니까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독소가 빠지네 마네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배변량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체중 감량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변비약은 모두 대장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는 모두 소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비약을 먹는다고 해서 영양분의 흡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그만큼 수분이나 전해질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딱 그만큼의 무게가 줄어드는 거고, 그게 다예요. 됐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변비약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모두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과 맞는 약을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팽창성 하제입니다.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잘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팽창성 하제는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셔야 되거나 통증이 있으신 경우, 변이 딱딱하고 양이 작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고요. 약효 발현이 조금 늦은 편이라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의 경우에 아이의 변비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팽창성 하제는 6세 이상의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을 직접 자극하는 종류의 변비약보단 효과는 좀 약한 편이고요. 드셨을 때 속이 조금 더부룩하실 수는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락실이라는 제품이 팽창성 하제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삼투성 하제인데요. 이 또한 충분한 물과 같이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삼투성 하제를 포함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장쾌락 시럽이나 듀파락 시럽, 마금일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복통이나 구역질, 설사 같은 게 있고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꼭 용량을 줄이시거나 투여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령별로 투여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법 용량을 꼭 잘 확인하시고 알맞은 양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극성 하제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원리입니다. 아무래도 장을 직접 자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데요. 드시고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녁이나 주무시기 전에 복용을 하고 주무시게 되시면 다음날 아침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비사코딜이라는 성분인데요. 듀코락스나 메이켄큐, 비코그린 같은 제품이 비사코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비사코딜 이외에 센나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코그린 S정이나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아락실 과립에도 센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센나 성분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부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자극성 하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장을 자극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셨을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약으로 장을 자극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약이 없으면 장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작용이고요. 장 점막 손상부터 해서 크게는 대장암과의 연관성까지도 언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대장 손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의 내용도 살짝 보시면 자극성 하제의 지속적인 사용이 대장의 근육과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결장암이나 다른 종양과 관련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법 용량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러한 부작용들을 걱정해서 약을 드시는 것을 꺼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1년 내내 약을 달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보통 자극성 하재의 경우에는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경우에 단기간 사용을 하시고 일주일 이상 사용하셔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변연화제인데요. 도큐세이트라는 성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건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둘코락스 S, 메이킨 Q, 아락실 Q, 비코그린 S 같은 변비약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하재와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값 청구 관련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KB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앱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여놨다고 하더라도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KB손해보험은 어플로 약값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을 이용해서 먼저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앱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중간에 보험금 청구 시작하기 버튼 보이시죠? 눌러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위에 버튼을 누르셔서 간단하게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되고요. 아니신 경우에는 밑에 버튼으로 어플에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를 바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받아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촬영으로 바로 촬영을 해주시거나 갤러리 안에 넣으셔서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값 영수증 사진만 첨부를 하시면 약값을 바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쉽죠? 네, 여러분, 오늘은 변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변비약 자체가 변비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약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을 잘 알아야 건강을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알려드릴게요.